네, 저는 지금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에 30년차 근무하고 있는 최준호라고 합니다. 8년 전부터 우리 협력종합예술활동, 교복 입은 예술가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책임을 맡아서 기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좀 여러 가지 일들을 했고 또 하고 있는데요. 프랑스에서 한국문화원장을 했는가 하면 서울예술의 전당의 예술감독을 한 적도 있고, 서울국제공연예술제부터 시작해서 의정부 음악극축제, 춘천 연극제 등등 예술감독을 했고 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창의한국이라는 문화정책과 사람이 있는 문화라는 문화정책을 만드는 일도 했었고요. 또 거리예술협회의 이사를 맡고 있거나 문화다움이라고 하는 데도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조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일들이 사실은 연극을 공부하고 연극을 하면서 배운 것들이 세상을 어떻게 조화롭게 갈 것인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했기 때문에 이 협력종합예술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는 참 넓다 라는 그런 말씀 드리기 위해서 인사를 좀 길게 했습니다. 학생들이 성적하고 무관하게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또 그 어떤 순서와 관계없이 각각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성했으면, 또 청소년들이 홀로 굉장히 경쟁을 이겨내면서 어렵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격려하고 서로 고민해주고 또 서로 응원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사회가 됐으면, 이런 것들이 협력종합예술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경험했으면 하는 일들이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기대했던 대로 협력종합예술활동이라는 그 과정, 연극을 만들거나 뮤지컬을 만들거나 영화를 만드는 과정을 충실히 하는 가운데서 내가 인정받고 존중받을 기회도 생기고 또 상대에 대한 기대를 하고 믿음도 생기고 또 서로 협력해서 완성하는 과정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보통 얘기하듯이 어떤 목표를 달성했다 이런 류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희망하는 이런 서로 존중받고 믿고 함께한다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일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의 문화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중학교 전체에서 또 고등학교, 많은 고등학교에서 학교 안에 이것이 문화로 자리 잡아가는 것 같아서 사실은 그 기쁨이 제일 큽니다. 어렸을 때 동극이라는 걸 했어요. 근데 동극이 아니라 역사극이었습니다, 하필. 그러니까 시민회관 같은 데서 그냥 학교가 아니라 그런 데서 관창의 역할을 맡아서 화랑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연극을 만드는 일을 어쩌다 보니 했어요. 제가 대구에서 초등학교 4년을 다녔는데 서울에서 이사를 가다 보니 서울말을 제일 잘하는 학생이어서 주인공으로 발탁이 됐죠. 근데 그 과정은 사실 아이들끼리 만드는 과정이었지만 그래도 글로 써놓은 이야기들을 이해하고 또 설명해주고 또 결투하는 장면도 있고 하니까 서로 합을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대에 올라가서 굉장히 많은 관중들이 올 수 있는 큰 극장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환호를 받는다, 꽤 오랫동안 고생한 거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라는 게 사실은 초등학교 4학년생으로서는 대단히 벅찬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바이올린을 비롯해서 이런저런 예술을 배우고 싶어 하기 시작했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중학생 때는 굉장히 특이하게 희망이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오페라 연출가예요 라고 대답을 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죠. 그 계기도 좋았던 게
다행히 고등학교 입시가 없어지면서 담임선생님이 트럼펫 주자였고 시향에, 그래서 제가 반장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늘 오페라를 보러 다니고 연주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객석에서의 사실은 공연을 보는 즐거움, 또 공연을 보고 내가 느낀 거를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또 사회를 다시 보게 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초등학교 때는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즐거움을 느꼈고, 같이 만들고 또 만들어서 그걸 전달하는 과정에서 관객과 어떻게 호흡하는지에 대한 즐거움을 느꼈고, 중학교 때쯤에는 객석에 앉아서 공연이 나한테 주는 행복감, 또 그것이 내가 일상을 사는데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것, 뭐 이런 것들로 시작이 됐죠. 물론 연극영화라는 전공을 택하기에는 당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학을 택했지만, 뭐 대학극을 하고 뭐 하는 그런 상태로 연극이 내 인생에서 떠나는 일이 없는 삶을 살게 됐죠. 프랑스어 문학을 했는데 제 안에 있는 건 연극을 공부하기 위한 거였어요. 제가 70년대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만 해도 뭐 연극영화과를 가겠다 그러면 아예 원서를 써주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프랑스어를 일찍 배웠고 또 프랑스 문학을 좋아했고, 프랑스 문학 중에서 차지하는 희곡문학이나 연극에 대한 건 굉장히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어떤 다른 직업을 택하던 간에 돌아오는 것은 연극이었어요. 연극은 사람과 사람 사는 사회를 다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사는 사회를 늘 새로운 작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회에서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을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인간인 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내가 살고 있는 사회를 계속 새로운 작품을 통해서 보게 하는 일들은 참 세상을 한 가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여러 각도에서, 또 외국 작품들을 읽게 되는 경우는 다른 문화 속에서 그 사람들은 또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의 관계는 또 어떤 것이 중요하고 즐거운 관계인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우선은 작품을 대할 때마다 그렇고, 또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좋은 예술가들을 뭐 시각이나 또 청각예술이나 뭐 움직임을 다루거나 뭐 문학을 하거나 굉장히 많은 여러 예술가들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예술이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게 돼요. 서로 싸우기도 하고 뭐 설득하려고 막 핏대를 올리기도 하지만 결국은 양보하기도 하고 배려하기도 해야 완성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것도 배우기도 하고, 뭐 짧게 얘기하자면 매일매일을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하면서 내 스스로를 변화시키면서 사는 삶, 또 달리 얘기하면 관객들을 만나서 그들과 의사소통을 해야 되고, 또 그들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또 내가 사회에 던지는 질문들을 함께 공유해야 하니까, 함께 산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살면서 서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이 뭔가 라는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연극예술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연극을 놓지 않고 계속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계속 생각하고 변화하고 소통하고 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하는 일을 하려면 연극을 하면서 사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놓지 않게 됐어요. 사실은 학생들에게 제가 뭔가를 이렇게 교육시킨다 내지는 뭔가 지식을 전한다라는 입장보다는 많은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교육이라는 게. 그리고 그 학생들을, 다 다른 학생들이 내 제안들 중에 어떤 것을 받아들이느냐가 이제 그들의 결정이고, 그런 가운데서 받아들인 제안 가운데서 자기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현해내는 과정을 봤을 때가 제일 기뻐요. 결국은 이제 그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학교를 다니면서부터 꾸준히
하고 싶어 했던 열정을 가지고 나가서 또 꼭 지키고자 하는 것들을 지켜가면서 또 세상은 굉장히 복잡하니까 그 복잡한 가운데서 우리가 꼭 지키자라고 하는 가치를 지키는 일은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켜가면서 자기 일을 계속 용감하게 하고 있는, 자기 길을 잘 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제일 기뻐요. 그러니까 성공해서 유명해진 배우가 돼 있거나 유명해진 연출가가 돼 있고 작가가 돼 있는 경우 물론 너무 고맙죠. 너무 고맙고 기쁘지만 사실 뭐 실패하고 운도 잘 따르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관심이 더 많이 갑니다. 근데 10년이 가도록 그 길을 놓지 않고 열심히 좌절하지 않고 가고 있는 사람을 봤을 때 훨씬 더 감동적이고 또 그가 잘 될 거라고 믿고 응원하죠. 그런 경우가 많고, 왜냐하면 뭐 대학의 교수가 또는 선생이라는 직업이 뭔가를 이렇게 우월한 입장에서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저는 배우는 것이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지난 30년 동안에 20살짜리를 계속 봐왔잖아요. 지난 30년간 20살들은 계속 변했어요. 저하고 무지하게 다르게. 근데 교육은 서로 의사소통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좋으니까 따라와 라고 하는 일이 되나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의 20살은 무슨 생각을 하지? 올해의 20살은 이런 말을 던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지? 올해의 20살은 이런 제안을 했을 때 뭘 느끼게 될까? 라는 공부를 계속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계속 공부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다시 생각하게 하고 또 다시 보게 하고 하는 기회를 학생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실현해내는 그런 과정들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느끼게 해주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참 고맙습니다. 이 직업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보편적으로 20대는 어떻다라는 얘기를 가급적이면 저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각각의 개인의 개성이나 그들 개인의 주장을 무시하는 경향이 되기 때문에 보편화시키고 싶지는 않고요. 분명한 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진화하고 있다는 건 틀림없어요. 물질적인 변화들 또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한 부분들 미디어에서 많이 얘기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계속 진화하게 만든다는 건 틀림없는데 연극을 하는 사람은 그걸 보진 않아요. 그는 과연 자유로운 인간이 될 수 있는가? 과연 그는 공동체 사회에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구성원으로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주 보는 편이에요, 연극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역설적인 게 많죠. 왜냐하면 사람은 크게 변하지 않는데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너무 빨리 변하다가 보니까 이 두 가지의 괴리가 그러면 무엇을 가져오는가가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게 해요. 말하자면 별로 똑똑하지도 않고 지식도 없어도 자기의 생각과 주체성이 분명했던 시절이 있는가 하면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지식도 많은데 근데 넌 누구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연극에서 우리가 자주 보는 거는 과연 수많은 의사소통을 하고 있지만 내가 진정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 라고 하는 부분들, 굉장히 여러 사람들 속에 자유롭게 섞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 행복한가 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 보이진 않아요. 결국은 함께 느끼고 공유하고 이렇게 그래서 함께 키워가는 일들을 이 사회가 별로 그렇게
할 기회를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되는 거고, 자기 중심이 돼가는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풍요로워진 사회가 됐지만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함께 사는 사회는 그다지 풍요롭지 않고, 다행히도 뭐 지금 작업을 하고 공연을 하나 준비하고 있지만 하면서도 느끼는 건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훨씬 이 아이들의 선배들보다 지식도 많고 정보도 많고 대응도 빠르고 굉장히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반면에 느끼고 있던 고독이라든가 뭐 진정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궁금해하고 그래도 찾고 싶어하고, 다만 그런 기회가 안 왔을 뿐이지, 군중 속의 한 명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주도적으로 살고 있는 나는 세상을 어떻게 보고, 이런 세상을 나는 어떻게 느끼고, 또 그런 가운데서 나는 무슨 일을 해야겠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과는 나는 어떤 관계고, 그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들이 변화가 돼 가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행히도 질문은 거는 거에 부정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아마 경쟁적인 삶에서 또 승진 내지는 뭐 성공 물질 이거에서 조금 빠져나와서 세상을 보면 훨씬 더 좋은 가치들도 보이고 행복한 일들도 보이는데, 그런 일들 많이 찾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라고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생님들이 예술가로서 겪었던 경험,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 연출은 또는 내 상대 배역은 나하고 정말 다른 얘기를 해서 충돌이 됐을 때 내가 어땠는지, 그런 예술가로서의 작업에 참여한 경험들, 잘 들었을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게 들리기 시작하는지, 잘 관찰했을 때 내가 흘려봤던 것 중에 어떤 아름다운 것들이 있고 또는 어떤 볼만한 것들이 있는지, 그런 듣고 관찰하는 자세들, 또 의사소통을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예술강사 선생님들한테 필요한 부분이지, 내가 그거를 돼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내가 그걸 분별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학생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내 친구가 얘기하는 말을 어떻게 존중하고 들어줄 것인가라는 거잖아요. 평소에 그냥은 듣지도 않고 됐어 뭐 이러고 넘어가는 일들을, 자, 들은 다음에는 그가 이렇게 해보고 싶어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게 배려해 줄 건가. 뭐 예를 들면 나는 뭐 의상 같은 걸 맡고 있는데, 쟤는 굉장히 활동적인 역할을 하니까 어떤 옷을 입히면 더 괜찮을까, 뭐 이런 식의 서로를 어떻게 배려할까. 자, 나하고 의견이 다른 경우도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보니 나보다 조금 그럴듯하기도 하기도 하고, 한번 믿어보자 라고 신뢰를 하면, 그 다음에 잠깐 믿었다가 아니잖아 라고 끝날 일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를 계속 신뢰해서 그가 그 믿음을 받음으로 해서 더 잘할 수 있게 하느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금방 답이 오는 게 아니라 라고 하는 말에서처럼 기다려 줄 줄 아는 것. 잘 못하는데 될까? 라고 의심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괜찮니? 라고 격려하면서 기다려 줄 줄 아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선생님들에게도 중요한 태도이지만 학생들도 모두 공유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멋진 작품을 잘 만들었다, 이런 성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땠었는데 어떻게 변했다, 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참 우리 좋았다, 뭐 실패할 수 있죠.
실패하고 왜 실패했는지를 서로 얘기를 했을 때가 가장 큰 배움이 있거든요. 그냥 실패하고 잊어버리면 그건 100번을 실패해도 또 101번 실패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했을 때 칭찬을 많이 해주는데 오히려 잘 못했을 때 다시 들여다볼 수 있게 하고 왜 잘못됐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일이 제일 큰 교육의 성과가 나오는 일입니다. 그런 기회라는 거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해준 다음에 스스로가 발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지, 너 이거 잘못했잖아 라는 걸로는 절대로 그것이 실패에 대한 어떤 성공을 위한 보상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뭐 늘 반복해서 얘기합니다만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사실은 서로가 같은 태도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야 뜻이 맞아서 즐거운 일이 되거든요. 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참 어렵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일회성이 끝나지 않게 해줘야 하는 일인데 사실 우리 제도는 일회성이 끝나게 돼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거죠.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그냥 지식으로 배운 거는 금방 까먹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져서 나한테 닥쳐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한 거는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싶어도. 이 활동이 그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좋았어 라는 추억이 아니라 연극 예술이라는 걸 처음 해보게 되는 거거든요. 학생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러이런 작품을 하고 있다는데 그 작품에서는 진짜 배우들은 어떻게 할까라는 호기심도 생기고, 또 비슷하게 연습 과정에서 겪었던 것처럼 일상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는데 평소 같으면 무시하고 넘어갔을 일이 그때 한번 다시 들어보고 귀 기울여주고 얘기 한번 꺼내는 게 내가 친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친구가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친구가 되기도 하는 이런 일이 됩니다. 이게 결국은 연극은 극장에서 막이 올라오면 시작되고 막이 내려가면 끝나는 예술이 아니에요. 관객 개인이 연극과 만나서 자기화시켜서 자기 사회로 돌아가는 일이에요. 자, 오늘 내가 굉장히 비극적인 공연을 봤는데 내 인생에는 비극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 그냥 잊혀질 수 있겠지만 자기화시켰을 때는 내게도 이런 비극이 온다면 그때는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실제 수년 후에 그와 유사한 일이 조그만 일이라도 생겼을 때 훨씬 더 내가 적극적으로 그 비극을 마주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학생 여러분들이 겪은 경험을 추억에 남기기 위해서 하지 말고 자기화하는 일을 하면 저는 연극을 하지 않아도 좋죠. 무슨 일을 하면서 살더라도 그 삶 속에서 자기가 겪었던 경험이 분명 자기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된다고 생각해요.